문제풀이 해설을 듣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 보시고 난 후에 해설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출처는 2015년 11월 고2 모의고사입니다. 2학년 문제다 보니 조금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볼게요. 편은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 가와 나에 따른 질량수 일자리 수소의 원자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가 기준이 다르대요. 가는 우리가 이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질량수 12짜리를 12로 잡은 원자량의 기준이 되겠고, 이때의 질량수 일자리의 원자량이 앞에 이론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죠. 정확하게 원자량이 1은 아니에요. 우리가 1로 근사해서 사용할 뿐이지 1.008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소가 기분이 나빴는지 나 같은 경우는 수소를 가지고 기준을 잡았어요. 질량수 일자리 수소를 원자량 1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당연히 질량수 일자리 수소의 원자량은 1.000이 되겠죠. 자, 기준이 탄소냐 수소냐, 지금 이걸 가지고 가와 나로 구분을 해 놓았고요. 무엇을 물었나 봅시다. 가와 나로 적용해서 구한 값이 서로 같은 값,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만을 골라라 라는 거죠. 기억, 질량수 일자리 수소 원자의 한 개의 실제 질량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기준이 가가 되었던 나가 되었던 실제 질량은 변하지 않죠. 질량수 일자리 수소로만 구성된 수소 분자의 분자량은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가가 원자량이 더 크니까 분자량도 가의 기준을 적용한 분자량이 나보다 더 크겠네요. 우선 니은은 틀렸네요. 디귿을 많이 어려워라 했을 것 같아요. 질량수 12짜리 탄소 12g에 들어있는 원자수. 이거는 앞에서 이론 강의할 때 무엇을 떠올리면 되냐면 1g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나 분자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12g이라고 할지라도 이 질량의 의미는 동일한 질량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입자의 숫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질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라는 기준을 적용하나 나라는 기준을 적용하나 실제로 12g을 채우는 데 필요한 탄소의 원자수는 변하지 않겠죠. 사실 이걸 묻지는 않겠지만 12g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계산할 수도 있죠.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2g 안에 탄소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알려면 실제 탄소 하나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탄소 12짜리 실제 질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 기준으로 하면 뭐가 나올까요? 아보가드로 수가 나오겠죠. 나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실제 질량이 기준이 변한다고 해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 기준으로 하더라도 숫자는 동일하게 나오겠죠. 자, 따라서 디귿도 변하지 않는 값이 되기 때문에 답은 기억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디귿에 대한 보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디귿에 나와 있는 보기에 단순히 표면적인 문장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 지금 질량수 12짜리 탄소 12g에 들어있는 원자수, 이 말이 결국 우리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보가드로 수에 대한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귿 보기를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보가드로 수는 기준 가와 나에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배웠지만 아보가드로 수는 기준이 변하면 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변하겠네 라고 하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묻는 것은 아보가드로 수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질량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론에서 공부했을 때 지금 여기 4번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1g이 아니라 그냥 12g을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g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동일한 질량을 취하는데 들어가는 입자수는 원자량의 기준이 변하더라도 실제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단순히 이것만 암기해 놓으면 아무 생각 없이 2번 항목에 대한 물음이구나 라고 하면 틀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기에서는 묻지 않았지만 더 보충하고 싶은 내용은 표에서 지금 지워서 이야기해 볼게요. 기준이 달라졌을 때 질량수 일자리 수소에 대한 원자량이 변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덧붙여서 두 가지 항목을 더 집어넣어 볼게요. 자, 기준에 따른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원자량,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한번 기준 가와 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문제와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와 나에 살펴보면 현재 가와 같은 원자량 기준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근데 기준을 만약에 수소로 바꿨을 때는
원자량 값이 감소했네요. 작아졌죠? 그러면 실제 가 기준을 적용했을 때 탄소의 원자량은 당연히 12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탄소의 원자량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변하는 비율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작아지는 비율대로 탄소의 원자량도 감소하겠죠. 11.99 맨 나오겠죠. 더 정확하게 구하려면 이 비율을 고려하면 이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소한다는 거죠. 원자량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도 당연히 여기서는 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이 되겠지만 기준 나로 바뀌게 되면 역시 원자량 값이 감소했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수도 당연히 그 비율에 맞춰서 감소하는 값이 나오겠죠.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 값보다 더 작은 선생님 그냥 마이너스 알파라고 썼는데 더 작은 아보가드로 수가 나오겠죠. 문제는 단순했지만 추가적인 사항들까지 한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한 문제 더 볼게요. 이 문제의 출처는 역시 2015년 9월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17번 문제고요. 표는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과 이와 관련된 자료이다. 현재 사용되는 원소의 원자량은 기준 1에 따른 것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량은 질량수 12에 대한 상대적인 질량값이다. 기준 2는 이제 변하는 원자량 기준이 되겠네요. 질량수 12 대신 질량수 16짜리 산소를 사용하여 새롭게 제한한 것이다. 표를 봐볼게요. 기준 1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자량에 대한 기준이 되겠고요. 2가 변하는 새로운 원자량의 기준이 되겠네요. 자, 1몰의 정의입니다. 질량수 12짜리 탄소가 12g이 될 때 모아야 될 원자의 수가 되겠죠. 이게 아보가드로 수가 되겠죠. 첫 번째 기준으로 잡으면 우리가 산소의 원자량을 그냥 16으로 많이 쓰지만 정확하게 계산하게 되면 15.995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준을 탄소가 아닌 산소로 바꿨대요. 질량수 16짜리 산소를 16이다 라고 바꾼다면, 그러니까 기준 1일 때는 질량수 16짜리 산소가 15.995였는데 기준을 바꾸고 나서는 질량수 16짜리 산소의 원자량이 16이 되죠. 값이 증가했죠. 증가했다라는 것에 착안합시다.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푼다면 옆에다가 이런 표를 하나 더 붙일 것 같아요. 자, 비교하기 위해서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원자량이 기준 1과 2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기준일 때 탄소 12짜리의 원자량은 당연히 12가 되겠죠. 그런데 기준이 산소로 바뀌면서 원자량 값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기준 1일 때는 10이라고 믿었던 탄소의 원자량이 기준 2로 가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선생님이 비율은 일정하다고 했죠.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2보다 살짝 큰 값이 나타나겠죠. 12.00 몇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12 플러스 알파라고 그냥 적어볼게요. 12보다 큰 값이다. 만약에 정확한 값을 구하고 싶으면 비례식을 세워보면 되겠죠. 15.995 대 16은 12 대 구하고자 하는 값 x 비례식으로 두고 풀면 정확한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아보가드로 수도 생각해 봅시다. 기준 1일 때 우리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아보가드로 수였습니다. 그러면 기준 2가 되면서 원자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수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같은 비율로, 여기서 정확하게 몇 배 증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비율로 증가하겠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 1을 적용한 탄소 1몰과 기준 2를 적용한 탄소 1몰을 완전 연소시켰답니다. 이때 1보다 2 기준에서 더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을 골라랍니다. 완전 연소, 아직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에 대한 수업을 안 했는데 통합과학 시간에도 충분히 나왔을 것 같은 화학 반응식이네요. 탄소를 연소시켰대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화학 반응식은 정말 간단한 게 개수도 다 1입니다. 그럼 탄소 1몰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도 1몰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묻는 건 뭘까요? 똑같이 1몰을 연소시켰대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도 1몰이 나와야 되는데 1몰에 대한 입자수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보기 안에서 달라지는 값을 찾아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 봅시다. 0도씨 일기압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밀도, 기준 1과 기준 2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똑같이 1몰을 태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몰의 이산화탄소가 나올 텐데 기준 1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1몰의 밀도와 기준 2에서의 이산화탄소 1몰의 밀도가 같냐? 선생님이 이론 강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여기에서는 생성된 일몰의 부피나 질량은 기준 1과 기준 2를 비교하면 기준 2가 입자수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똑같은 일몰일지라도 이산화탄소의 부피나 질량은 기준 2가 더 큰 값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기준 2가 큰 값을 나타내지만 이 증가하는 값이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 보기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두 번째 봅시다.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분자수. 똑같이 일몰이 만들어지지만 일몰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수가 기준 1보다 기준 2가 더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 2가 더 큰 값을 나타내겠네요. 소모된 산소의 질량. 자, 여기서 똑같은 1몰을 태웠을 때 기준 1이나 2 모두 다 산소는 1몰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기준 1에서의 1몰과 기준 2에서 1몰의 입자수는 다르다라고 했죠. 기준 2가 입자수가 더 많다 했죠. 그럼 당연히 1몰에 해당하는 질량 값도 더 큰 값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기준 2가 더 큰 값을 나타내겠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기 때문에 4번이 되겠네요. 자, 앞에서 했었던 이론 강의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복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